지난 시간 여러분께 공개드린 이후로 50% 이상 급등한 엔캠보다 더 강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략 한 달 전에 올려드렸었죠. 이 영상인데 조회수가 143밖에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좀 원금 회복이나 수익 내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받아 가졌으면 좋겠네요. 최근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위기설을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바로 어제였었죠. 미국의 아이오와 코커스, 즉 이제 공화당에서 이 올해 이제 10월, 11월 달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압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번에 이제 경쟁자로서 언급을 하는 모습도 이제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에 압승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현재 어떤 뭐 소송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아이오와라는 지역이 원래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이제 표밭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나 또 친환경 정책의 어떤 폐지 가능성이 언급이 좀 되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IRA 역시도 폐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죠. 다가오는 이제 미국의 이 경선 일정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일정은 여기 이제 보시면 공화당에서의 아이오와 주에서의 일정은 이제 끝났고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고 다음 이제 다가오는 23일 다음 주죠. 23일에는 뉴햄프셔 주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프라이머리 즉 이제 예비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표밭이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 이제 작년에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은 뉴햄프셔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에 우세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23일 날에 요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또 친환경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물려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미 벌 사람들은 작년에 많이 벌었고 작년에 이제 여기저기서 막 증권사 추천 나오고 하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반토막 났고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주변에 안 좋은 수익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을 드렸었죠. 뭐 TSI라든지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는 말씀들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던 그런 어떤 호황장은 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캠 주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면은 1월 16일 화요일까지 급등이 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에서부터는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저희 이제 뭐 카톡방이나 그런 데서는 10만 원쯤부터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2차 전지주가 없거든요. 거의 유일한 현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힘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많이 유명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40만 원 이하라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LG 엔솔은 매수가 40만 원 이하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닥이
길 수 있어요. 이 바닥기가 굉장히 길 수 있어서 뭐 지금부터 뭐 1년 동안 매수한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나쁘지 않고 뭐 예전에 이제 뭐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도 물타기 한다? 괜찮은 전략입니다. 대신 좀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올해가 바닥이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2025년도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인 LG 엔솔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다른 종목들이 있죠.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주도주 자리를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직도 좋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게 잘 가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완전히 죽지 않고 그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2차전지 투자하시기 전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의 주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올 텐데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예전에 못 올라갔던 중소형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서 저도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캠은 이제 뭐 제 손을 떠났고 다음번에 이제 볼만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BYD와 CATL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은 중국 기업들이에요. 이 중국의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IRA를 들고 이제 뭐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데 IRA 법안이 좀 이상합니다. 이 IRA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법 때문에 미국 기업도 일부 타격을 받고 있고 동맹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어떤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치 단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RA 법안이라는 게 완전히 100% 미국을 위한 상황도 아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중국의 비아디와 CATL이 작년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이제 1등 판매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CATL은 현재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CATL은 뭐 현재 누구나 알고 계시는 세계 1등 배터리 회사가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이 중국 기업에 관련된 종목들, 관련주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IRA 수혜주를 봤다면 올해는 조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엔캠 역시도 중국 수혜주로서 저는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약간 가벼운 종목으로 바뀐 거 플러스 중국 쪽에 납품 들어가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오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도 요 중국이랑 좀 연관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이제 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뭐 살벌합니다. 14만 원, 거의 15만 원 근처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회사 이름은 현재 사명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구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얘네가 롯데케미칼이 인수가 되면서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요게 작년 3월에 요런 이제 M&A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이제 배터리 열풍이 있었을 때도 이 회사는 랠리를 타지를 못했어요. 작년 배터리 랠리에 동참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못 가고 오히려 뭐 주가는 반토막이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보는 이유는 일진 머티리얼즈 시절부터 이 회사가 이제 비아디의 주 고객사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괜찮은 부분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고, 얘네가 삼성 SDI랑 LG화학 쪽에도 공급이 들어가는 이제 일렉포일 쪽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1등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재료와 현재의 어떤 고정적인 안정적인 매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식이 별로 2차 전지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덩달아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열풍을 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의 이제 인수합병 과정을 좀 볼 수 있어요. 얘네가 이제 롯데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회사의 어떤 많은 인물들도 교체가 됐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아마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도 좀 어수선한데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그게 작년 1년 동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3월이 되면은 이제 딱 1년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라는 어떤 비전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주주총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무 상태를 보면은 실적은 의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여드리면 2022년도에 이 실적 피크를 쳤고요. 영업이익 기준 잘 나왔고, 2023년도에 제가 방금 전에 실적이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1분기, 2분기는 아주 그냥 작살이 났어요. 1, 2분기는 실적이 이제 엉망이 됐고 3분기, 4분기 들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 이제 우리가 곧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될 텐데, 요건 이제 이번 4분기 실적도 안 나왔으니까 나오고 나서 이제 한 3월 달에서 4월 정도면은 1분기 실적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2분기 실적 역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우리 실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 전년도 대비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1, 2분기 실적 개파친 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의 재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실적을 복구하는 해가 될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은 이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그러면 내후년이나 돼야 나올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이라서 내년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거 사면 늦고요. 그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해놓는 전략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인연이 되게 깊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한참 나갔을 때 그때 이 종목을 추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이게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거냐면 제가 주식의 정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갈 때였었는데, 그때가 여기 날짜가 2015년 10월 29일이에요. 2015년이면 뭐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 이때 저는 2차 전지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추천주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들여가지고 전기차 수혜주다, 또 실적 개선 전망에 반등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목표가 10,000원으로 되게 소심하게 줬었는데, 야,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인연이 있는 종목이에요, 저한테는. 2015년이면은 여기 차트 뭐 보이지도 않죠. 완전 바닥에서, 저는 바닥주를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 바닥에서 거의 최저가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만큼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쳐보니까 나왔는데, 2020년도 2월 달에 그때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와서 제가 일젠 머티리얼즈 종목 상담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급락 나오기 한 달 전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종목 5만 원 깨지면 바로 팔자 그랬어요. 그리고 4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잡으라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거짓말처럼 이때 이제 3월 달에 대급락이 나와서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아마 그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께서는 고점에서 잘 팔고 저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물론 들고 있어도 수익은 났겠지만 그런 좀 좋은 타이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인연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좋은 일이 있고 무려 2년 동안 하락을 거치고 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지금 주가는 사실 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실적도 안 좋게 나올 거고 하니까 이번 실적 시즌 지나고 이제 다음 실적을 보시면서 좀 모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는 36,700원인데 뭐 어디가 저점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3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적정, 매수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적정 매수가는 4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로 그냥 크게 잡고 이 안에서 바닥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은 다음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대략 한 3월 지나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갔던 게 2025년도부터 이 배터리 쪽에 좀 좋은 얘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거는 요겁니다. 꼭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주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요거는